안녕하세요, 브랜드 식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ESG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0년 트렌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푸드테크입니다. 푸드테크는 음식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을 만드는 방식부터 유통, 소비하는 전 과정에 기술이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좀 생소하고 먼 미래의 단어처럼 느껴지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나라 식품업계 소비의 주축인 90년생 워킹맘 김유진 씨의 타임라인을 잠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7시 김유진 씨는 문 앞에 도착한 마켓컬리 새벽 배송 박스를 엽니다. 이 안에는 파프리카가 들어있는데요. 이건 스마트팜에서 생산되었네요. 이걸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김유진 씨가 먹습니다. 채식주의자인 유진 씨는요, 점심 도시락은 식물성 미트볼로 준비하는데요.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카카오 헬스케어 앱을 킵니다. 앱을 보니 오늘 섭취한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량 등이 나와 있네요. 식물성 단백질 비중이 35%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국산 두부 기반 식품들을 추천받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새벽 배송은 물론이고요. 스마트팜, 대체육, 맞춤형 영양관리까지 기술은 식품 소비의 모든 과정에 어느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이 소비하는 방식을 더 똑똑하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제품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먹는 과정 자체가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점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저감화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제로슈거, 저탄수, 클린라벨, 무첨가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사람들의 식습관이 변하면서 생긴 저감화 트렌드 때문인데요. 덜어내는 소비가 시대의 흐름이 된 거죠. 이제 소비자들은 습관처럼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게다가 설탕세라고 들어보셨나요?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설탕이 성인병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서 의료보험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설탕을 사용하는 업체에게 더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요. 각국에서 실제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나서서 저감화 흐름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거죠. 결국 저감화 트렌드는 소비자의 인식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까지 결합한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품업체는 이것저것 빼가면서 맛을 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를 극복하는 업체는 시장을 선도하고 그러지 못하는 업체는 업계에서 사라질 겁니다. 2025년 7월 1일 델몬트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달콤한 음식의 대표주자로 여겨졌던 델몬트의 파산 사례는 앞으로의 트렌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 고단백입니다. 건강과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섭취는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루틴으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단백질이 헬스를 하던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서 단백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단백질 음료, 단백질 칩, 단백질 바 등 다양한 제품군들도 출시되고 있고요. 브랜드 식탁 에피소드 7편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다섯 번째는 헬시 플레저입니다. 헬시 플레저는 건강관리와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다이어트는 고통이라는 공식을 깨고 맛을 챙기면서 건강까지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런 트렌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젊은 세대,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중장년층에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시 플레저의 주요 특징은 즐거움, 지속가능성, 균형, 일상화 등의 키워드를 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고단백이나 저감화 푸드, 특히 제로슈거 등이 헬시 플레저에 해당됩니다.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카페인은 제외한 디카페인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초개인화 식단입니다. 초개인화 식단은 개인의 건강 상태, 유전자 정보, 라이프 스타일 등을 분석해서 필요한 식단을 제공하는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개인 맞춤 영양 시장은 2022년 약 140억 달러에서 27년 37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5%씩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일 권장 섭취량은 통계적으로 평균을 낸 개념이에요. 그런데 푸드테크가 발전하면서 개인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그 개인에 맞는 1일 권장 섭취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초개인화 식단의 대표적인 사례는 랭킹닷컴의 AI 식단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신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맞춤형 식단을 자동으로 설계해 줍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AI가 짜준 식단에 따라서 개인별 영양 가이드까지 제공되니 건강한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죠.
설계된 식단을 바탕으로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서 주문까지 논스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가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진보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필라이즈의 슈가케어 프로그램은 AI와 혈당 측정기를 결합해서 실시간 혈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식단과 생활 습관까지 설계해 줍니다. 슈가케어는 단순히 식단 추천을 하는 걸 넘어서 음식별 혈당 반응까지 분석해 주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떤 음식에 반응하는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결국 식품업계는 앞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필요한 제품이다 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프리미엄 전략을 넘어서 소비자 하나하나에게 어필해야 되는 세상이 온 거죠. 마지막 트렌드는 감정 기반 식품 소비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고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즐거움, 위로, 스트레스 해소 등 감정 상태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학술지 MDPI 논문에 따르면 감정 상태가 음식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높을 때 사람들은 단맛이나 매운맛처럼 감각을 자극하는 음식을 선호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이죠. 매운 음식의 캡사이신 성분이 엔돌핀을 유도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느낌을 주니까요. 최근에 이 카테고리에서 떠오르는 식품은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향상, 기분 전환 등에 도움을 주는 멘탈 케어 기능성 음료들입니다. 주로 태아닌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장 건강이나 뇌 건강을 동시에 케어하는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특히 일본 시장에서 2023년 3천억엔 중반대를 기록했던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5천억엔 규모까지 성장하며 60% 이상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일본과 미국의 식품 시장이 5년, 10년 후에 국내로 비슷하게 흐름이 오기 때문에 국내 식품 기업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요. 어린 시절 추억 등 레트로 정서를 자극하는 노스텔지어 푸드도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식탁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포켓몬빵의 부활이나 곰표 콜라보의 대박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추억과 감정을 기반으로 식품을 소비하는지 느낄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웰니스와 푸드테크라는 큰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7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트렌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요? 1년 후? 3년 후, 10년 후에 이 컨텐츠의 댓글창이 성지가 되길 바라면서 100년 트렌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브랜드 식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